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원장 전병실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정전기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중에서 멈춰있는 애, 애를 정전기라고 하게 됩니다. 멈춰있는 전기, 움직이는 전기는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움직일 동이라고 해서 동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동전기는 좀 이상하죠? 전기가 흐른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전류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정전기를 응용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실제로 뭐 번개가 치는 것들 이런 것도 정전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칼라 프린터, 프린터를 하는 거 이런 것도 토너 같은 거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정전기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정전 도장, 철판에다가 페인트 칠하는 거, 자동차 같은 거 그런 것도 우리가 도장하는 것도 정전기를 이용해서 골고루 분포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까 저기 우리가 맨 앞으로 갔을 때 전기 발생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자유전자가 이동하게 되어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이게 제가 지금 플라스틱 판이에요. 플라스틱 판이 원래 머리카락은 지금 정상이고 플라스틱 판도 정상인데 중성 상태인데 제가 이걸 막 비볐어요. 플라스틱 판을 막 비비고 이렇게 머리에다 살짝 갖다 대면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달라붙는 걸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 머리카락에 있는 자유전자가 이 마찰에 의해서 플라스틱 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 판으로 가게 되면은 머리는 뭐가 됩니까? 원래 중성이었다가 마이너스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판은 그 마이너스 전자를 가져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달라붙으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게 되고 그 힘 때문에 머리카락이 달라붙으려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제 원래 전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았는데 전기적인 성질을 띄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대전됐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한 물체를 대전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그 대전된 것이 가지고 있는 전기량을 가지고 전하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얘기가 저기 지금 이제 그림에서도 있게 되고요. 그 밑에 정전 유도와 차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 만약에 제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돼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갖다 대볼게요. 그러면 원래 여기에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자, 만약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놓게 되면은, 자, 이제 플러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로 달라붙으려고 하고요. 마이너스는요, 마이너스끼리 서로 밀어내려고 하겠죠. 자석의 같은 극끼리 밀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로 대전된 막대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자, 이쪽이 플러스,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겁니다. 이거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뭐라고 막 건드렸어요? 아니죠.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무엇이라냐? 정전기가 유도한다고 해서 정전 유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전 유도 현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정전 유도 현상. 되게 재밌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되게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다시 제가 자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자석이랑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제가 이 자석 N극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딱 보게 되면은 이런 클립 같은 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 자석이 클립을 어떻게 할까요? 끌어당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끌어당기려고 해요. 제가 근데 끌어당기는 걸 딱 뭘로 막고 싶어요. 뭘로 하면은 딱 그 끌어당기는 힘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옆에다가 딱 어떤 거 놓으면은. 이 물질 1번 종이.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자석이고 이게 종이인데 자석 종이 놓고 딱 하면은 여기에 클립 안 달라붙을까요? 달라붙을 것 같아요? 안 달라붙을 것 같아요? 달라붙습니다. 그렇죠? 그럼 종이는 안 돼. 자, 두 번째, 그러면 유리는 어떨 것 같아요? 달라붙을 것 같아요? 안 달라붙을 것 같아요? 유리는 자기장의 힘이 통과가 안 되나요? 자기장의 힘 통과 안 돼요? 아니죠. 옛날에 해봤잖아요. 자석 밑에다 놓고 유리판 놓은 다음에 철가루 딱 뿌리면 탁탁탁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유리도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뭐 천 이런 거, 옷까지? 이런 것도 안 되죠. 플라스틱? 안 되죠. 종이가 나왔죠. 안 되죠. 그럼 어떤 물질이 가능한 거죠? 플라스틱? 이런 건 됩니까? 안 되죠. 어떤 물질이 가능한 겁니까? 어떤 물질로 딱 넣었을 때 이 자기장의 힘을 완전하게 차단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부터 딱 4가지 물질만 가능합니다. 외웁니다. 니, 코, 철, 망. 외울 때 니 코가 철망에 걸렸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니켈, 코발트, 철, 망간입니다.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자석에다가 그 물질을 오랫동안 이렇게 갖다 대고 있으면 얘도 자석으로 바뀌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석에다가 클립을 오랫동안 붙여놓게 되면은 자석을 떼어도 그 클립이 자성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물질이라고 하냐? 이걸 가지고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갖다 놓았는데도 성질이 별로 바뀌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상자성체. 반대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런 걸 우리가 반자성체라고 하게 됩니다. 강자성체를 놓게 되면 이 힘을 막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정전 유도가 이렇게 됐잖아요. 어떤 물질을 딱 이렇게 사이에다 놓게 되면 이 정전기가 끌어당기는 힘을 더 이상 연속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산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떤 물질이 가능하다고요? 뭐라고요? 강자성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걸 무엇입니까? 이런 강자성체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정전 차폐라고 합니다. 차폐 효과 완전히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정전 차폐, 정전기를 막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어디 사용되는지 아세요? 따다다다단딴. 제가 지금부터 그리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빰빠라밤빠라밤. 자, 이게 뭐죠? 그림? 제가 그림을 원래 엄청 못 그리는데 이걸 알아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는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 건가요? 자, 이 안에 어떤 우리가 음식을 넣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접시에다가 어떤 음식을 넣게 되는데 그 음식은 반드시 물 분자를 동반하고 있는 겁니다. 물 분자를 동반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 빵을 이렇게 놓게 되면 빵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물 분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위에다가 강력하게 플러스 밑에다 강력하게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물 분자가 위에는 마이너스 밑에는 플러스로 이렇게 정전 유도가 되는 거예요. 위에는 마이너스 밑에는 플러스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위에를 마이너스 밑에를 플러스로 해봤다고 해요. 그럼 물 분자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위에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다시 바뀌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자,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을 1초에 몇 번 반복할까요? 전자레인지가. 1초에 100만 번 넘게 반복합니다. 100만 번 넘게. 이게 얘네들이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물 분자들이 옆에 있는 애들이랑 자꾸 진동하겠죠. 그럼 뭐가 발생할까요? 여기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생하는 열로 음식을 데우는 거죠. 오븐은 밖에서 외부에서 열을 가하는 거고 전자레인지는 내부에 있는 물 분자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레인지는 물 분자가 적으면 안 돼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 분자가 날아가지 않게 우리가 랩 같은 거를 이제 씌우는 거죠. 랩 안 씌우게 되면 물 분자가 다 날아가서 피자 같은 거 해 먹으면 딱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는 항상 뭐가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전자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자파.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니까 얼마나 몸에 안 좋아요. 근데 이 안에 겉에는 무슨 재료입니까? 이 전자레인지 안에 바깥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거 유리죠. 유리 왜 있는 거예요? 유리가 있어야 저 음식물이 지금 계란 같은 거 넣어서 폭발하고 있는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라고 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리는 차폐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리인데 이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은 여러분들 얼굴도 이렇게 점점 따뜻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자파에 의해서 내 얼굴, 우리 몸의 70%는 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유리에다가 차폐하는 것들을 이렇게 놓자라고 해서 오늘 집에 가서 잘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철망으로 이렇게 철망이 유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까만색으로. 본 적 있으실런지 모르겠네. 이게 왜 있는 거냐? 바로 뭐라고요? 철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전차폐. 정전차폐를 누가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강자성체. 철망이 이제 있는 거죠. 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부인한테 저는 남자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배우자한테 여보 일로 와봐. 왜 부르냐고 물어보게 되면 자, 이거 이제 전자레인지 앞에
여기 이거 검은 거 보이지? 이게 유리에 이게 딱 철망이 들어가 있는 건 철망 왜 있는지 알아? 왜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음식을 할 때는 전자파가 나오는데 전자파가 바로 이제 정전 유도 현상처럼 크게 이제 전자 에너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을 막으려고 하게 되면은 네 가지 재료가 있다. 니켈, 코발트, 철, 망간 이런 걸 바로 가지고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이야기한다. 이 강자성체 재료 중에서 쓰려고 하는데 나머지는 조금 비싸고 구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쉬운 철을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전자레인지 앞에 철망이 있는 것은 바로 강자성체, 바로 정전차폐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빨리 음식이나 꺼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는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우리 이제 전기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알아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전기 이용하는 거 어떤 신호 이용할 때도 그 휴대폰이 잘 터지잖아요. 근데 휴대폰이 잘 안 터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유일하게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왜 안 터질까요? 엘리베이터는 이 전체 전후, 좌우, 상하가 철판으로 막혀 있잖아요. 일종의 정전 차폐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호가 잘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강자성체의 효과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정전유도, 정전차폐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저기 정전기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 플러스를 놓았더니 마이너스와 함께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게 되고 여기 플러스를 놓았더니 플러스와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게 된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을 우리는 인력이라고 하게 되고요.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을 반발력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은 서로 흡인력이라고 하고 다시 한번 밀어내려고 하는 힘은 서로 같은 극끼리 발생하는 힘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반발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밑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있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서로 밀어내거나 당기는데 얼마나 많이 세게 작용하는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해보죠. 남녀라고 한번 해보죠. 어떨 때야 흡인력이 강합니까? 어떨 때 서로 마음을 당기는 힘이 더 강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할수록 당기는 힘이 더 강하겠죠. 싫어해요. 서로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 어떨 때 서로 밀어내는 힘이 더 강했습니까? 서로 가지고 있는 힘이 강할수록 더 밀어내는 힘이 강하겠죠. 자, 이런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한번 있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도 플러스 전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서로 같은 극입니다. 자, 여기를 Q1이라고 하고 여기는 전하를 이쪽을 Q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위는 당연히 쿨롬이 되겠죠. 몇 쿨롬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이의 거리를 R 미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미터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어떨 때 둘이 밀어내는 힘이 더 세질까요? 얘가 클수록 밀어내는 힘은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이렇게 작용합니다. Q1과 Q2가 클수록 서로 밀어내는 힘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석 생각해 보세요. 자석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이 더 세게 작용합니까? 멀수록 힘이 더 작용하게 됩니까? 가까울수록 힘이 더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자석을 실제로 0.1mm 서로 띄우게 하려면은 이거 거의 되게 힘들어요. 자, 그래서 거리에는 서로 반비례하는데 그냥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반이 되면은요, 힘은 4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반대로 거리가 2배가 늘어나게 되면 힘은 4분의 1로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뭐가 들어가느냐?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어떤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어떤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서로 미루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자석이 2개가 있는데 여기에 N극이 있고 이쪽에 S극이 있는데 이거 서로 어떻게 하려고 지금 당기려고 하죠. 잡아 당기려고 하는 힘. 이 자석이 클수록 그리고 둘이 가까울수록 더 힘이 크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 더. 이 사이에 어떤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지 않겠어요? 물이 있느냐, 기름이 있느냐, 이 안에 철판이 있느냐, 이 안에 뭐 종이가 있느냐, 이 안에 고무가 어떤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 물질이 가진 성질을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유전율. 유전율은 실제로 전기를 통하게 하는 그 도전율이랑은 다른 겁니다. 유전율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 유전체라고 하는 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에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인데 분극이 얼마나 잘 작용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4파이
이거를 엡실론이라고 합니다. 엡실론 분의 1이 들어가고 이 유전율을 우리가 이렇게 영어 2를 쓰는 것처럼 쓰고 이걸 우리가 읽을 때는 엡실론이라고 있습니다. 엡실론 어렵죠. 어렵죠.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진공이다. 그러면은 이 진공일 때 유전율은 얼마냐면은 진공의 유전율은 우리가 엡실론 제로라고 하게 되고 자 이거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입니다. 단위는요 페러드 퍼 미터가 됩니다. 이 유전율의 단위가 뭐냐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유전율의 단위는요 페러드 퍼 미터입니다. 1미터당 얼마나 전기를 많이 저장하느냐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외우기 어려우니까 내 유전자가 FM이다. 표준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내 유전자가 FM이다. 유전율 하면은 FM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러면 진공인 상태에서 유전율은 이겁니다. 그럼 진공인 상태 만약에 그 힘이 진공이다 하게 되면은 진공에서의 힘 F는 어떻게 될까요? 4 파이 엡실론 제로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인데 여기 엡실론 제로에다가 요 숫자 넣게 되면은요. 자,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됩니다. 단위는요. 뉴턴이에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누가 계산하게 되느냐? 바로 쿨롱이라는 사람이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쿨롱의 법칙. 쿨롱의 법칙 말로 하면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진공일 때가 요만큼이지 만약에 여기에 특정한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다. 만약에 특정한 물질이 들어가 있다. 뭐 유리 같은 게 들어가 있다. 그럼 유리의 비유전율 뭐 혹은 여기 고무 같은 게 들어가 있다. 고무의 비유전율은 2배예요. 고무의 비유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공기보다 몇 배가 더 힘이 센데 이런 얘기예요. 비유전율은 엡실론 S라고 하고 자, 이 비유전율은 고무는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진공보다 한 2배 정도 강하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고무의 유전율은 얼마일까요? 고무의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 상태 유전율에다가 뭐 비유전율을 곱한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유전율은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기합니다. 자, 그 얘기가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되어 있어서 식 2-2, 뭐 2-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산화 티탄이나 티탄산 바륨 이런 것들이 비유전율이 큰 거죠. 왜 비유전율이 크냐? 비유전율이 커야지 절연 능력이 더 뛰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콘덴서를 이야기할 때 콘덴서에서 전하를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쿨롱의 법칙 힘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뒤에서는 우리가 그 콘덴서의 전하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원래 이제 진공의 유전율이 이만큼인데 공기의 유전율은 조금은 달라요. 근데 진공이나 공기 중에나 실제로는 다름이 없어서 진공이나 공기의 유전율이나 같게 계산합니다. 그럼 문제, 공기의 비유전율은 얼마일까요? 공기의 비유전율. 비유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진공이나 공기보다 몇 배가 더 뛰어나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당연히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1이죠. 1배가 되는 거죠. 1배. 1배가 되는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계산할 문제 별로 없는데 문제 볼까요? 1번.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같은 부호의 전압끼리는 반발력이 생긴다? 맞아요. 2번에 정전유도에 의하여 작용하는 힘은 반발력이다. 정전유도는 끌어당기는 겁니다. 흡인력입니다. 1번이 잘못됐어요. 2번. 답은 2번. 2번. 전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같은 종류의 전하는 흡인하고 같은 종류끼리는 반발하죠. 그리고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흡인하게 되는 거죠. 1번이 잘못됐죠. 3번. 다음 중 정전차폐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이거 틀리면 진짜 저 울 거예요. 진짜 이거 틀리면은 안 돼요. 예. 이거 진짜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예. 정전차폐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어요? 강자성체. 네 가지 뭐라고 했어요? 강자성체. 니,
코, 철, 망. 다시 한번 니, 코, 철, 망. 한 번 더 니, 코, 철, 망. 좋아요. 4번 다음 그림과 같이 절연물 위에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놓았을 때 도체의 음전기와 양전기가 분리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 무슨 현상? 정전유도. 5번에 정전기 발생 방지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대전 방지제, 접지 및 보호구 착용, 흐름자. 4번에 대기의 습도를 30% 이하로 건조함을 유지. 여러분, 건조하게 되면 정전기가 방지됩니까? 아니죠. 건조하면 정전기가 더 생기죠. 그래서 겨울에 정전기가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겨울에 왜 자꾸 정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름에는 옷을 얇게 입지만 겨울에는 옷을 여러 개 입죠. 여러 개 입으면은 옷과 옷 사이에 움직이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마찰이 생기죠. 마찰에 의해서 대전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습도는 습할수록 정전기가 덜 생기는 겁니다. 4번이 잘못됐죠. 6번 유전율의 단위는 좋아요. 유전율의 단위는 뭐였습니까? 내 유전자가 FA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암기법이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 생길 때까지 이렇게 외우십니다. 7번에 다음 중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 어떤 것이 비유전율이 가장 크냐? 4번에 산화, 티탄, 자기. 8번 진공 중에서 비유전율의 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진공의 비유전율의 값은 진공의 상태 공기일 때는 무조건 1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잖아요. 9번 비유전율이 9인 물질의 유전율은 약 얼마가 되는가?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진공보다 몇 배가 더 뛰어나냐를 곱해야지 비유전율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100원이 있어요. 자, 수익률이 200%래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2배로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역시 자, 진공의 유전율이 얼마입니까?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그리고 비유전율이 9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9를 한번 곱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 약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 나올 겁니다. 답은 그러면은 1번이 되죠. 10번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결정하는 법칙은 자, 무슨 법칙이에요? 아까 나온 거 쿨롱의 법칙. 답은 2번. 11번 플러스 Q 쿨롱과 마이너스 Q2 쿨롱이 전하가 진공 중에서 R미터 거리에 있을 때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진공 중에 있다고 하니까 자, 이 식이 되겠네요. 여기 딱 보나마나 이 식.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 답 3번. 12번. 진공 중에 20 마이크로 쿨롱과 30 마이크로의 점 전하를 1.2m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 자, 이 식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러면은 지금 20 마이크로 쿨롱과 30 마이크로 쿨롱이라고 했으니까 1.2m의 힘 F는 어떻습니까?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거리가 1.2m라고 했어요. 1.2의 제곱. 그리고 20 마이크로 쿨롱이니까 마이크로가 얼마입니까?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죠. 곱하기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30 마이크로라고 했으니까. 자, 계산합니다. 여러분 이거 계산기로 꼭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그냥 1회독일 때는 그냥 보실래요? 문제 푸실 때는 꼭 한번 해보십시오. 3.75 뉴턴이 됩니다. 이게 답을 외우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답도 똑같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시험 문제에서. 근데 답이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죠. 이러한 스타일로 이제 나오는 거죠. 13번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쿨롱과 6 곱하기 10 마이너스 5제곱 쿨롱의 두 전하가 자유공간에 2m 거리에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게 되면 또 힘 F는 진공 중에라고 했으니까 9 곱하기 10의 9제곱 그 다음에 거리가 2m 2의 제곱분의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곱하기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계산합니다. 이거 얼마일까요? 4 계산하면 5.4 뉴턴 5.4 뉴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자, 이것도 플러스고요. 이것도 플러스죠. 부호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지 않죠. 그럼 두 개는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서로 두 개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5.4에 어떤 힘? 반발력이 작용하게 된다. 서로 같은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죠. 14번 진공 중에 10의 마이너스 6제곱 쿨롱과 10의 마이너스 4제곱 쿨롱의 두 점전하가 1m 간격에 놓여져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힘 F는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1m 1의 제곱분의 10의 마이너스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 얼마입니까?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 0.9죠. 0.9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0.9나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이나 똑같은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15번. 공기 중에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과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의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이 7.2일 때 이번에는 이 힘 F를 알려줬어요. 7.2는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거리를 몰라요. 그냥 아래 제곱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6제곱 그 다음에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일 때 이 거리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1, 2, 3, 4 하나씩 넣어보면 되겠죠. 1, 2, 3, 4 하나씩 넣어보게 되면은 어떤 걸 제곱했을 때 7.2가 나오는 게 답이 되겠죠. 얼마 될까요? 4번이 될 겁니다. 16번.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4번에 보면은 쿨롱의 법칙이라고 해서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자력의 크기는 양 자극의 세기의 곱에 비례하며 자극 간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한다? 아니죠. 제곱에 뭐죠?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쿨롱의 법칙은.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다 지금 반비례하잖아요. 그렇죠? 4번이 잘못됐습니다. 17번. 충전된 대전체를 대지에 연결하면 대전체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냐? 자,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대전체를 가지고 대전체는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여기가 이제 땅이고 플러스 어떤 이런 플라스틱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땅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땅을 연결하게 되면 이 플러스 전하가 다 이 줄을 타고 내려가서 이 대지로 방전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용한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바로 접지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접지. 그러니까 다 방전한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17번의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쿨롱의 법칙 우리가 계산했고요. 쿨롱의 법칙일 때 이렇게 계산하고 여러분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 생소하게 처음 나오고 됐는데 얼마나 둘 사이를 연결을 해주느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문제에서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